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을 더 내라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분담금을 더 줄 때 배로 드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배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K9 자주포 같은 거 굉장히 좋거든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주면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득입니다. 그리고 강한 미국이 우리한테 나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 최강입니다. 그들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장비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그 군수 능력이 필요한데 그 군수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계속 향상을 시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군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군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늘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이 징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만큼 모병제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군이 좋은 장비, 많은 돈, 많은 훈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팀워크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구성원 모두가 자기에게 부여된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융화 이런 것을 이뤄냈기 때문에 미국 군대가 굉장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지금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쟁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실제로 실전에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향상이 되고 최첨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0년대까지는 2차 세계대전하고 비슷한 그러한 수준의 무기들을 갖고 있다가 7, 80년대에 들어서는 정밀 유도 폭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밀 유도 무기들이. 그래서 그게 한 2000년도까지 이제 주류를 이루다가 이제는 레이저 무기, 전자전, 사이버, 로봇, AI 이러한 무기들이 지금 다음 세대로 가고 있어서 가히 군사력의 발전에 선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받아도 간의 기별도 안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주만 폭격을 보면 진주만이 폭격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뉴욕이나 워싱턴 하다못해 샌프란시스코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같이 큰 나라는 그런 재래식 공격에는 공격을 받는 주체를 제외하고는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다만 요새는 사이버 공격이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버 공격 같은 거는 이제 위험이 될 수가 있죠. 그 외에 핵 공격, 그런 핵 공격이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좀 움찔할지 모르지만 미국을 핵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워낙 나라가 커서 미국을 전멸시킨다? 이렇게 하려면 핵 탄두가 몇백 발이 필요합니다. 사이버는 바로 반격이 어려운 게 누가 공격했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만약에 핵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핵 공격을 한 것은 숨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즉각적인 반응이 올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데 미국 전체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접근해 오는 이러한 미사일들을 다 격추시킬 만한 그러한 역량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키우겠다 하는 그런 논의는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것보다는 중요 시설을 방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억제력을 통해서 즉 상대방이 미국을 때리면 그보다 몇 배 더 세게 때린다 하는 그걸로 억제력을 하는 것이지 미국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100% 장담을 못합니다. 이게 벌써 30년 전 얘기예요. 90년도, 91년도 이때니까. 이때 미국이 정밀 유도 무기로 상대방을 폭격을 해서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통신망과 자기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불과 며칠 만에 지상전을 끝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정밀유도 무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됐고 특히 그 당시에 미국이 훈련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그런 것들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3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이 나왔고요. 그 뒤로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강력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또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우리가 미국을 돈으로는 안 되겠다. 따라서 그것 말고 심리전으로, 인지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비록 이기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이 내가 이기고 있다고 느끼도록, 인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전쟁 양상이고요. 요즘에는 또 드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드론을 마치 박격포탄을 쓰듯이 지금 막 쓰고 있어요. 또 그 드론전을 대응하기 위해서 전자전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전자전이라는 건 제밍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드론을 제밍하다 보니까 드론만 제밍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것들도 제밍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미국의 역량을 한 80% 잡아 지금 뭐 따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해군 같은 경우는 조선 능력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미국보다 230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경쟁 관계가 지금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하고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교류하면서 우리를 패싱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미국하고 지내면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세계에서 경제 12국이고 또 앞으로 글로벌 중심 축구가로 지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희생도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남의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지금 하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을 더 내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보고 안보에 관한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과연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분담금을 많이 달라고 할 경우에 우리는 사실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담금을 더 줄 때 배로 드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배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무기, K9 자주포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또 레드백이라는 그런 그 장갑차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국의 방위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물건으로 주면 우리 좋은 무기들이 미군들에게 쓰임을 받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상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미국이 우리한테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미국하고 미국 사정을 잘 이해를 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협상을 좀 잘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데프콘은 현재의 준비 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프콘 4, 3, 2, 1 이렇게 올라가는데, 데프콘 1이 가장 상태가 높은 거예요. 즉 전쟁에 준하는 또는 전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데프콘 5 또는 데프콘 4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데프콘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부대들로 하여금 뭐 예를 들면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뭐 휴가자들을 복귀시킨다든지, 퇴근을 안 시킨다든지, 창고에 있는 무기를 꺼내서 준비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요. 데프콘 1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뭐 전쟁 상태로 돌입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데프콘 외에도 워치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워치콘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감시하는 건데, 워치콘이 향상될수록 그 상대방을 감시하는 그러한 정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워치콘 4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워치콘 3, 2, 1 이렇게 올라갑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인공위성, 그다음에 정찰기. 근데 이제 인공위성도 뭐 1시간에 한 번 지나갈 거 2번, 3번 지나가게 한다든지, 정찰기도 1시간에 한 번 갈 거 4번, 5번 가게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상대방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없고요. 워치콘 2 이렇게까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데프콘 1이 발령이 되면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된 상태예요. 서로 이제 폭격을 실시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데프콘 2나 3에서 탄약을 분배한다든지 치장 물자라는 게 있어요. 창고에 이제 물자를 넣어놓고 진공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 거를 개봉을 한다든지 또 우리 부대들을 주둔지에 있지 않고 자기가 작전할 지역으로 전개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2와 3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이 발령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장비와 병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데프콘 2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워치콘은 없었고 뭐 이렇게 꼭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통상 워치콘이 먼저 올라가요. 스타링크는 여러 개의 그 인공위성의 집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통신을 유지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폭탄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스타링크와 같은 인공위성이 현대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탱크나 무슨 뭐 비행기, 전함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이런 탱크나 비행기나 전함을 정말 무서운 무기로 만들어주는 게 스타링크와 같은 또 그 외에 다른 인공위성 체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무기 체계를 서로 연결을 해줘서 두 개가 합치면 1+1이 되는 게 아니라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승수 효과를 해줄 수 있는 게 이 스타링크와 같은 이런 통신망인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통신 강국인데 보다 정확히 말해서는 민간 통신은 그런데 군 통신은 어쩌면 북한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자기 나라 국방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군인들에게 돈과 존경과 또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안보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